자, 오늘 말씀 봅니다. 마지막에 제26호 세상의 징조, 도래한 짐승의 시대입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 강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베리칩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짐승의 표, 이 짐승의 시대가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지,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비교해드리면서 이 뉴월드 오더의 전략과 이런 이 상반된 전략들을 제가 비교 분석해서 너무나 가깝다. 이 짐승의 표가 이제 일어날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오직 100%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기억을 좀 더 되새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혹 이 베리칩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혹 계실까봐 한 13분 정도 되는 영상, 예전에 우리 회복교회에 올라와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숙제를 내드렸던 그 영상인데요. 그걸 먼저 보고 나서 한 13분 정도 영상을 시청하고 그리고 나머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을 감시하려는 정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planned another closing message, but I feel compelled to say what I'm about.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Planned another closing message, but I feel compelled to say what I'm about to say. Now, I risk sounding like a conspiracy theorist, but it's no longer a theory. What I'm about to say is fact. They're not secret any longer. You will have a national ID card with a radio frequency chip in it.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체에 시술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을 쉽게 버리는 것도 막고 만에 하나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최봉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후년부터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등록칩이 애견들을 오히려 잡고 있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드렸죠. 알고 보니 선진국에서는 이 애견 등록칩 시술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문까지 발표되면서 의무 시행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의무 시행을 서두르는 걸까요? 석연치 않습니다. 이 강아지는 고유 등록 정보가 담긴 칩을 시술한 뒤 세포암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 2007년부터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언론과 컨슈머 리포트에서 보도돼 의무 시행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런 경고들은 전적으로 무시된 채 제도 도입이 강행됐습니다. 지난해 국회
시에서 애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작용은 물론 등록칩 사용 사실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부작용은 물론 등록칩 사용 사실조차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제를 실시한다, 뭐 한다 이런 건 없었죠. 농림부가 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슬그머니 시행 규칙을 통해 등록칩 사용을 의무화한 겁니다. 지난 2007년 애견 등록제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 농림부 담당 공무원이 칩 관련 업체에게 뇌물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애견협회는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택권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개가 내 개를 등록을 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100% 찾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부는 등록칩 제도를 도입하면 유기견 관리에 드는 수십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작용 위험 속에 국민 부담은 최소 500억 원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내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베리칩사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쌀알 만한 유리 캡슐을 주사로 피부 밑에 주사하면 캡슐 안에 고유 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돈을 들고 다닐 것 같은데요.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칩이야말로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원형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an you pull up the Eisenhower quote? He said, safety, you want safety, go to prison. I mean, this is the opposite of safety. A government trying to make you wear tracker chips. Some of the schools down there and in Texas, they want a GPS unit. Their children or their child go to a school where they're trying to give them satellite tracker boxes. They've got RFID going in. Also in San Antonio, Department of Defense cameras that watch the food the children eat. Don't believe me, just type in cameras, track what children eat in San Antonio schools. It's a Department of Defense DARPA program. They're trying to have them as lab rats to train them to be prisoners. And they said they'd come on the phone. I said, well, we only got like 20 minutes for you. And they said, well, we'll still drive up. So they were very gracious to come up here on short notice. I could talk to them for 5 hours. Starting out small in the schools, but how far will it go? My name is Gabrielle Rivera, not 5577. 앞으로 주소와 지문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인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됩니다. 수록정보를 전자칩에 저장시켜 오는 2013년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을 있습니다. All the parents were not aware about this coming down, and I don't want it for my children. I feel that I'm a responsible parent, and other parents can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children's activity or truancy. I don't think it will be effective as far as really tracking students. I know that it's important to the dollars in the school district and our attendance, but I feel that it is invasion of privacy, but also some issues as far as safety. If other people are able to access the readers, they can also track my children. And I want that.
호세 델가도 박사는 1950년대부터 이미 뇌를 자극해서 마음을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던 주인공입니다. 뇌에 전극을 넣어서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자극을 줘 마음을 통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황소의 행동 통제 연구는 유명합니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넣습니다. 델가도 박사를 향해 달려들던 성난 황소도 그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뇌 자극을 통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지된 것입니다. Is everything inside of my brain inside here? Yes, it is. But I would like to know how each element modify my behavior, my thinking, and this is why I need to know how the human brain works. But I cannot work on I cannot experiment with human brain, and therefore I must go to the animal brain. And they will give me some answers about how humans think. Yes. So what did you find? Oh, many things. For example, we found the motor areas, the areas that will express love or hate or pain or pleasure or many things. 이 로봇쥐는 지금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봇쥐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틀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By combining technology, by using an actual computer chip on the rat to deliver essentially stimulus cues to the brain, we can start to train the rat to go do different things. Now, rat. 사람은 쥐의 뇌에 전기를 심습니다. 여기에 전기 자극 장치를 연결해서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방향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약간의 훈련을 통해 로봇쥐는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 정지, 오른쪽과 왼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로봇쥐는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쥐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로봇쥐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만일 사람의 뇌에 칩을 넣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보내고 해독을 합니다. 머리에 장착된 칩은 다른 전자제품을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Tag being planted in a person's body to track his every movement. There's actual discussion about that. You will rule on that, mark my words, before your tenure is over. Can brain scans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inclined toward criminality or violent behavior? You will rule on that. What happens in the future when you let yourself be database and tracked and traced? And you have a chance to change that. Young men and young women out here, people are watching you all over the internet. What happens with your school? The RFID tracking is a big deal. Are you property of the school district? You need to be barcoded as you walk in the building. It's freedom of speech, baby. We have a right to think for ourselves and not be a slave, not be a number, not be an animal, not be a sheep. You're free. And this is my home. It'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got First Amendment, Second Amendment, Fourth Amendment, your right to privacy. Are we pets to be chipped, to put a leash on us, put a tag on us? Never. You're more than that. You should expect more from yourself, and we expect more from you because you're the future. You're not just an animal to be cataloged, put an RFID tag around you, we'll barcode you and enter the building. No, you're a human being. You're not a product. ISD to get more money. No, you're more than that. Talk about, what brings all of you here today. We're here today to protest these RFID chips because of this invasion of my privacy. They did not ask me. This is my civil liberty. They are stepping on my toes on everything.
And talk about these trackers. What exactly are they? These trackers, they let the administration and all of Northside keep an eye on students because they think that it's necessary. They think it's for their money. They are doing nothing at all for this. This is nothing. This program will not work. This is an invasion of everybody's privacy, and this is an invasion of my religious beliefs. Invasion of my religious beliefs. And you feel that they could be spending money more wisely in other ways? Absolutely, they could be spending money. I feel that they really don't serve the purpose, I guess, that the district has for them. They do not serve a purpose. The only purpose is to serve is to spy on me. And I am not a pet. You cannot put a tracking device on me like you do your dog. I am not a dog. Anything else that I'm missing? No, just we appreciate the people who have come out tonight. And yes, parents to be aware that more information is being done. No, and the reason I said this reminds me of Revelations because she can't even go to school and buy her lunch unless she has this. Kids are being bribed with candy and gifts to wear it around their necks. They're encouraged to wear it around their necks. And then they were also told, that they cannot hold leadership positions in school if they don't wear the chip. So now it's discrimination against Christians. More people. Well, in the name of information gathering to see. We're simply saying that you have the option to make sure that you can put intelligence gathering as the top priority.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 영상들은 바로 이 뉴월드 오더가 전 세계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 뉴월드 오더가 이 베리칩이라는 이 시스템, 짐승의 표를 국민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스미싱입니다. 기사 보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스미싱 문자. 지금 여러분들 그 스미싱 기타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분의 돈을 쏙쏙 빼갈 그런 위기가 많이 있죠. 가령 택배, 교통, 법원 사칭, 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문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어떤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무심코 딱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는. 이걸 다 뉴월드 오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뒤에 제가 어떤 곳과 연결해서 여러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곳곳에 구멍, 대개 스마트 금융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이 금융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활발하게 돼가는 건데
그거와 비례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스마트 금융 사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고요. 아이폰 보안 기능 되레 금융 사기에 역이용된다. 아이폰 많이 쓰죠.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이 두 개밖에 없는데 거의 지금 시장을 그렇게 석권하고 있죠. 근데 아이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이폰 보안 기능이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그것이 금융사기에 역용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폰 쓰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아이폰을 더욱더 발전해서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써라. 그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스마트폰 결제, 6개 카드사 같은 시스템 피해 커질 수도. 스마트폰 결제가 지금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구멍이 뚫려버렸다고 합니다. 자, 손쉽게 뚫린 모바일 앱 카드, 보안이냐 편리냐 딜레마. 지금 모바일 카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젊은이들 특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르신분들은 잘 안 쓰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손쉽게 뚫려버린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이 수직적으로 거의 45도 간격으로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하루 평균 이용액이. 하루에 113억. 2014년 2월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쭉쭉쭉쭉 앱카드 사용액이 늘어가는데 너무나 쉽게 모바일 카드가 뚫려버린답니다. 자, 문자 한 통으로 현금이 짜르르. ATM 초비상. 이것도 역시 그 위기를 증폭시키는 거고요. 여러분 네이버, 대한민국에서 네이버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이 장악하고 있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다음이 그 다음 30%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60 몇 프로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28점 몇 프로, 나머지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 컴퓨터 바탕 웹 딱 키면 네이버. 그런데 네이버를 뚫는데 네이버가 제일 쉬웠답니다. 이런 전국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가장 뚫기 쉬웠답니다. 네이버를 뚫는데 고작 10만원. 이것도 누가 뚫었냐? 이제 고작 20살밖에 안 된 젊은 대학생이 이걸 뚫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이 금융 보안이 매우 불안하다. 특히 모바일 카드, 인터넷 결제, 모바일 결제, 스마트폰 결제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있다. 너무나 손쉽게 뚫려버린다. 자, 이런 상황과 동시에 지금 어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냐면요. 이렇게 금융보안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부 및 기업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국은행 전자지급 결제가 71조 시대를 도래했다. 개인정보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71조입니다. 71조.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안은 너무나 개판치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민들이? 또한 여러분, 이 카페에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카페에서 와이파이 연결해서 컴퓨터 쓰면요, 악성 코드 들어가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개인정보 다 빠져나갑니다. 계속 봅니다. 돌잔치 초대 메시지 열어봤더니 나몰래 소액 결제. 제가 이 순서를 잘못했군요. 잘못했네요. 예. 당신의 스마트폰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2분이랍니다. 2분.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염시켜가지고요. 제 걸로, 우리 창주 형제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 딱 넣어가지고 감염시켜가지고, 제 스마트폰처럼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다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고작 2분이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걸로 젊은이들이 하루에 113억씩 결제하고 있는데 그걸 제 걸로 만들면 110... 이거 끔찍한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신종 스미싱 주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전문가를 속여먹을 수 있는 슈퍼노트급 개인 웹사이트 화면이랍니다. 전문가가 그걸 보고도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기사 제목입니다. 신종 스미싱 주의, 전문가도 속는 슈퍼노트급 개인정보 한 번에 털린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로 와야 되는데 제가 어제 편집하면서 조금 순서를 좀 뒤섞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더 이상 이 스마트 금융, 인터넷 금융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걸 이 기사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쓰는 사람들은요, 불안해서 못 쓰는 그런 지경입니다. 불안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들 대다수가 맨날 이런 뉴스가 거의 맨날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네이버 뉴스 클릭만 하면요, 맨날 스미싱 피해, 개인정보 한 번에 털리고 이런 것이 그냥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특히 2013년, 2014년에 집중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다수가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노이로제. 자, 이런데 정부와 기업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이 기사 보십시오. 인증서 보안카드 없이 문자 보내듯 송금은 톡.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건데요. 6월 24일자 기사입니다. 진화하는 모바일 메신저. 금융 날개다는 IT 기업들. 여러분, 카카오톡 있죠, 여러분? 제가 왜 카카오톡을 여러분들 이제 쓰면 안 된다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2년 전인가 1년 전에 설교할 때 이 베리칩 설교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카카오톡 쓰지 말라고. 거기 길들여지면 안 된다고. 지금 카카오톡 전 국민의 메신저가 카카오톡이거든요. 카톡 안 하는 데 없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톡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받습니다. 문자 보내지 송금을 딱 누르면요, 카카오톡에서 돈이 쏙 빠져나갑니다. 이런 겁니다. 이 카카오톡으로 전 국민들이 이 메신저를 쓰도록 그렇게 이 뉴월드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쓰게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을 깔아 놓고는요, 거기에 이제 송금 기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너무나 쉽게 돈을 주고받는 그것에 숙달되게 익숙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익숙해져야지만 나중에 베리칩을 받을 때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카톡으로 돈 쉽게 주고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거의 절대적입니다. 은행 가가지고 그 잔고에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송금하고 그런 거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어합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편하고자 하는 심리를요, 뉴월드가 너무나 지금 간파해가지고 지금 그걸 까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카톡으로 문자 보내듯이 돈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인데, 이 보안이 너무나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 국민이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고받는데 거기서 대다수가 이 보안이 역이용당해가지고 개인정보 역이용당해가지고 그냥 돈을 탈탈 다 털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부나 기업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제 베리칩으로 갑시다. 이렇게 보안이 엉망인데 이 베리칩은 나 아니면 절대 누구도 이것을 여러분이 지져가서 찍지 않으면 돈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찍는 것도 예전처럼 은행 가가지고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가서 팔로 이렇게 쫙 찍으면 끝입니다. 너무나 좋은,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안전한 겁니다. 우리 이 세상으로 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안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기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편리성과 보안과 편리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과연 누가 이것을 거부하겠냐는 겁니까? 거부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통신 넘어 금융 쇼핑까지 진격의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의 끝없는 영역 확장. 예. 그렇게 위험한데. 지금 기사는 매일매일 해킹당한다, 돈 다 털린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또 한면에서는 진격의 메신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런 세상이 또 돼가고 있고 또 여러분 은행들이요. 모바일 카드 발급 800만 장 위기 극복 돌파구 될까? 신용카드 업계에서요. 모바일 이제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는 잘 안 만든답니다. 상업성이 없다가 안 만든답니다. 그리고는요, 모바일 카드를 일제히 발급해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겁니다. 같이 보십시오. 앞에 보안 위험하다, 다 털린다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으면서 이율배반적으로 모바일 카드 800만 장 막 뿌려버립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모바일 카드가 대세입니다. 발급 사용 특허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신용카드 업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모바일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기술 발달에 힘입어 모바일 카드 발급량은 물론 사용 규모와 관련 특허가 일제히 급증, 전통적인 플라스틱 카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보안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왜 기업들은 모바일 카드, 그렇게 보안이 취약한 모바일 카드를 만들지 못해서 그 세상으로 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걸까요? 신한카드, 앱 방식 모바일 카드 출시. 신한카드만 그렇습니까?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모두 다 앱 방식 모바일 카드를 이미 출시했고요. 그것의 경쟁이 아주 본격화돼서 그렇기 때문에 800만 장이 단시간에 뿌려진 겁니다. 모바일 카드. 이 BC카드는요. 모바일 카드를 쓰는 고객에게 최대 20% 할인을 해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바일 카드를 쓰는 사람들에게 베네핏, 이익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왜 이익을 줄까요? 왜 카드사들이 모바일 카드에만 이익을 줄까요? 플라스틱 카드에는 이익을 안 주고. 플라스틱 카드에 이익을 하나 준다면 모바일 카드는 왜 3-4개씩 주면서 사람들이 플라스틱 카드보다는 모바일 카드를 쓰도록 유도할까요? 왜? 해킹당하는데. 눈 뜨고 나면 해킹당하는 그런 기사인데. 눈 뜨고 나면 개인정보 털린다는 기사인데. 그것이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카드사들은, 왜 기업들은 모바일 카드를 국민들이 쓰도록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걸까요? 이거는 뭐와 같습니까? 국민들 해킹당해라, 돈 다 털려라. 지금 그렇게 몰아넣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페이먼트 시대, 페이먼트 3.0 시대, 모바일 카드 복합 결제 활짝. 여러분 이제 모바일 카드로요. 돈만 결제되는 게 아니고요. 카드, 계좌, 기부, 쿠폰,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올인원. 이 금융사든 60개사가 연합해서 모카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출범했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카드, 쿠폰, 계좌, 기부 등 복합 결제가 가능한 페이먼트 3.0 시대가 도래했다. 끝내주는 거죠. 해킹만 없다면. 근데 죄송하지만 해킹이 대단히 심하다. 거의 그런 기사가 도배를 한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왼쪽을 보십시오. 곳곳에 구멍. 대개 스마트 금융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른쪽을 보십시오. 모바일 카드 800만 장. 위기 극복 돌파구 될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2번, 3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구멍인 스마트 금융. 반대로 스마트 금융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하는 IT 기업들. 왜 이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럴까요?
이래도 베리칩이 안 보인다면, 이래도 짐승의 표가 안 보인다면, 이래도 짐승의 표가 지금 이렇게나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을 못 보신다면, 죄송하면 여러분들은 장님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 뉴월드 오더가 한국에서 베리칩 사회를 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들의 열정, 금융이었고요. 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금융 보안 위태 이것뿐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베리칩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전략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최근 12살 소년이 실종돼 FBI가 조사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예, 바로 실종입니다. 여러분, 실종이 갑작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아십니까? 예전에 실종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많아졌습니다. 창녕지역 요양병원 환자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예, 실종돼서 숨졌다. 이런 기사가 정말 갑작스럽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아,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실종당하는 것은 아니야? 여러분, 이와 맞물려 가지고요. 최근에 미디어에서, 영화에서 이 아이들 실종을 다룬 영화, 그래서 아이들이 실종돼서 아이들이 죽은 그런 영화가 정말 헐리우드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화도 그렇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화가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 영화로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이 실종될 수 있습니다. 실종돼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거의 세뇌시키다시피 그렇게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최근 들어서 쏟아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관에서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에서. 저는 영화관을 갑니다. 가서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섭렵해서 봅니다. 일부러 봅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깨어서 보려고 그냥 찾습니다. 저 뉴월드 얘네가 이제 이 병에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저기 전시한 보이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저는 걔네들의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깨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깜깜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오직 거기에만 대형 스크린만 집중해가지고 무비판적으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그것을 보면요. 그게 너무나 쉽게 이 사람들 뇌리 속에 박혀서 잠재의식에 새겨지게 된답니다. 따라서 뉴월드 오더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들의 전략적으로 몰아가는지 그걸 영화를 통해서 심어주는데요. 거듭 반복하지만 얘네 거의 된 어떤 그 깨어있는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국민들이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실종돼서 죽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 자주 접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이를 보면서 내 아들이 실종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걱정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보십시오. 내 아들이 실종당해서 죽으면 어떡해? 라는 그 공포와 내 돈이 통장에서 다 한번 해킹당해서 다 빠져나가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 이 쌍두마차가 같이 합쳐지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같이 합쳐졌습니다. 내 아들이 죽을 것 같아. 내 딸이 실종돼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공포와 내가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털려버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있는 상황에서 베리칩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이들 절대 실종당할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염려 같은 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이 베리칩입니다. 라고 몰아갑니다. 정부와 기업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매일 광고에서 이런 광고를 틉니다. 아이들이 실종당했어요. 이런 광고가 나올 겁니다. 저는
정말 예언하고 싶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올 겁니다. 아이가 실종당했어요. 근데 아이가 막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는요, 그 체포해 간, 그 아이를 납치한 그 사람을 바로 총으로 딱 이렇게 겨눠가지고 체포하고 그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같이 껴안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딱 나옵니다. 베리칩이 바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 모두 베리칩을 받읍시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갈 겁니다. 정말 저는 거의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안 받을까? 저는 그들이 먼저 나와서 환호할 거다. 그리고 누구만 죽일 놈들이 될 것이냐? 그 베리칩을 반대하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서 그거 받으면 지옥 갈 거다라고, 그거 받으면 안 받는다라고, 안 걸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만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욕을 먹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마지막 때 교회 시대가 빛과 소금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있지만, 또 하나 뉴월드가 그렇게 몰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베리칩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기독교를 완전 쓰레기로 뉴월드 오더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일부 목회자들이 쓰임을 받는 거고요. 자, 보세요. 중국 어선 센강쿠의 해역서 침몰, 선원 5명 실종. 베리칩 받으면요, 실종 안 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금방. 위치 추적 기능이 있으니까요. 자, 세월호 가슴 아프죠? 이 세월호를 의도적으로 침몰시켰다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유병헌 씨에게 국민들을 관심을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마하려고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언론 플레이에 속지 않습니다. 이 SNS, 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언 언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어쨌든 그 얘기하자면 길어지고. 자, 세월호 때 여러분 실종자를 지금도 11명을 못 찾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애가 타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에 실종자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잠재의식에 생겨버립니다. 만약 누군가 나와서 베리칩을 홍보하면서 여러분 그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11명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을 못 찾았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가슴은 아주 찢어집니다. 그렇게 감정에 호소하면서요. 그때 만약 이 베리칩 위치 추적이 나왔다면 그 시체만이라도 우리는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호소한다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보십시오. 세월호 침몰 때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요청이 본물로 이뤘다. 예. 이거 역시 다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소개팅에 갔던 어떤 남자가요, 납치를 당했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미싱, 핸드폰 보안 결함, 실종, 납치 등 이런 강력범죄 등을 연일 보도하면서 불안감을 키우면서도 이들이 지속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지속하고 있는 일. 이렇게 불안감을 키우면서 반대적으로 어떤 기사를 지금 쏟아내고 있냐면요.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열 감지기의 정확성, 실종 노인 15분 만에 발견한다. 이 배열 감지기가 뭐냐? 위치 추적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방금 실종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면에 위치 추적기는 위치 추적기 하나면 실종 치매 노인도 15분 만에 찾아낼 수 있다라고 위치 추적기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충북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요. 무려 728명을 구조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북경찰이 실시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총 1169건으로 미귀가 가출인 571건, 자살 의심자 455건, 치매 장애인 76건, 범죄 의심 구조 요청 26건 등 이렇게 위치 추적으로 728명을 구조하거나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4년 6월 11일 기사입니다. 자, 반대급부라는 게 있습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이미 국민들은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이 실종에 대한 위험, 안전에 대한 위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위치 추적만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쏟아지듯 이렇게 나온다면, 작용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요, 훨씬 더 쉽게 위치 추적은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런 아이템이 나옵니다. 아이 소지품의 위치 추적 칩 장착, 미아 방지, 아동 안전관리, 인기. 저 벌써 보십시오. 이런 게 상업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실종아동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8,595건에서 2009년에는 2만 건을 넘었고 2010년에는 2만 4,137건 그리고 2011년에 2만 6,409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 예. 이렇게 가파른 증가세를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아이 소지품의 위치 추적 칩을 장착하는 미아 방지 아동 안전관리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유병원 씨 부인 되시죠? 권 씨. 이 권 씨를 어떻게 잡았는지 아십니까?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걸로도 잡지 못했던 사람을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잡아내는 세상이다. 휴대폰 위치 추적은 그렇게 위대하다. 이처럼 위치 추적이 범인 검거는 물론 치매 환자 돌봄, 사람들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유도하고 있으면서 점점 대한민국 국민들이 베리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리칩이 어디까지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지, 이 베리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뉴월드오더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반려고양이도 동물등록제 포함 추진. 이제 고양이도 의무적으로 베리칩을 넣어야만 합니다. 해외 환자 원격 진료 시스템 만든다. 아시아 4개국 사이버랩으로 실시간 원격 의료 협력한다. 이 원격 의료가 바로 그겁니다. 베리칩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구글이 인공위성으로 무선 인터넷을 쏜다. 여러분, 베리칩이 작동하려면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네, 전자결제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구글은요, 인공위성을 쏴서 어느 지역에서나 인터넷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밝히고 있고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전국이 어수선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수선한 틈을 타서요, 한국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수십억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노컷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왜 이 시국에 이걸 강행해야만 했을까?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사고 늘어나는데 30만 명 관리 사각지대. 해상 인명구조용 위치추적 장치 적합성 인증기준 마련 시급하다. 위치 추적을 빨리 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버랜드. 이 손목에 여러분 스마트워치 이런 거 스마트밴드 있죠? 이게 모두 다 베리칩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이걸로 사람들이 쉽게 결제하는 것을 손으로 결제하는 것을 이렇게 습관화하도록 인지하도록 그래서 베리칩으로 손에 들어와가지고 베리칩 손으로 결제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이 바로 이런 거, 기어핏 활용,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쓰게 하는 거,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지능형 RFID 병원계 최초 도입, 스마트 병원 진해가 성큼 도래했다. 한국 정부가 이 베리칩 시스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ICT 초연결 창조 한국을 만든다. 그런 대전략을 세우고요. 기사에 이런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ICT 기본 계획이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 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몸속에 베리칩을 집어넣고 사물에 베리칩 같은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도 다 결제할 수 있고, 가령 예를 들면 고속도로 가면 지금 하이패스 있지 않습니까? 그 하이패스가 베리칩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물과 사람이 연결돼야지만 어디 가나 위치 추적을 당할 수 있고 결제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과 사물, 기기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 다시 말해서 이 정부는 짐승의 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걸 창조 한국이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짐승의 정부입니다. 짐승의 하수인 정부입니다. 제가 왜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분 기대하지 말아라,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하지 말고, 야당이 여당이 싸우지 마라 라고 말하는지, 베리칩을 알면, 짐승의 표를 알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등 뇌의 질환 고치나 뇌 임플란트 개발 임박, 뇌에다 칩을 집어넣어서요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119 신고전화 위치 추적 급한데 관련 법안 국회에 상정조차 못해. 지금 언론이요 빨리 위치 추적 법안을 상정해라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6만 원을 주고 구독하고 있는 이코노미 그런 그 잡지에 있는 기사인데요. 유료 기사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머니 자유화폐 맹화될까? 이윤호 순천대 사회과학과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제가 그 내용 책은 저한테 있는데요. 화폐 없는 사회 이는 공상소설의 제목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쭉 읽어보면 이겁니다. 화폐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신 합법화 원격 의료 줄어드는 의사 밥그릇. 여러분 문신이요 언제부터 문신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문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문신이 일상화된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먼저 연예인들이 특히 가수들이 옷 홀딱 벗고 나와서 영혼을 그 병들게 하는 그 가수들이, 여자 가수들이 문신을 처음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의 쉽게 이렇게 어필하도록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연예인들이 한 우죽순으로 문신하면서 그 문신이 바람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문신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베리칩을 새기게 하는데 좀 더 쉽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문신을 지금 이렇게 연예인들을 통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문신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에 길들여지는, 정말 그것은 길들여지는 길입니다. 근데 이 문신을 합법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문신을 합법화하겠습니까? 정부가 왜 하는 걸까요? 문신 합법화를. 베리칩 말고는 떠올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릭 버그만 2014년 하반기 이제 곧 도래하죠. 지문인식 결제 스마트폰 시대가 온답니다. 지문인식 결제 스마트폰이다.
사람의 지문을 거의 모든 결제의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올 하반기 출시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물건을 살 때 복잡한 인증 과정 없이 손가락만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놀랍죠? 놀랍죠?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도대체 베리칩 시스템이, 짐승의 표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가 가까운다는 것은요, 세상이 끝이 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 겁니다. 대환란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낙낙거릴 때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비밀번호다. 해킹, 개인정보, 유출 피하려는 생체인식 기술 5년 후 6조 원으로 급성장, 지문인식, 홍채인식, 정맥인식, 안면인식.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여성이 계산대 앞에서 카드 대신 손을 내민다. 어른 손바닥만한 한 크기의 리더기에 한쪽 손을 갖다 대자 계산대 화면에는 누구누구 고객님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우리가 많이 본 베리칩 시스템이 곧 옵니다. 이게 2014년 6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이처럼 정치, 언론, 경제, 금융, 산업, 사회, IT, 의료 등 모든 분야가 힘을 합해서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야흐로 짐승의 표인 베리칩 사회입니다. 그 사회가 지금 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베리칩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 곁에 와 있는지 직접 뉴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왜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녕을 고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문인식기로 초등학교 안전 강화, 외부인 철저히 통제. 초등학교의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되면서 지문 인식기 같은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현관 출입문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 놀던 아이들도 손가락을 대고 문을 연 뒤 들어옵니다. 외부인이 제멋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이 장비가 생기고 나서 뭔가 좀 더 안전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교는 전교생 1,400여 명의 지문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들은 출입문 앞 방문증 발급기에서 사진을 찍고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력해야 출입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학교의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로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안전이 확보된 그러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초등학교는 경기도에만 299곳에 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자, 보셨습니까?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베리칩 시스템은 전부 구축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이 아직 나오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 베리칩 시스템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아직 성령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베리칩이 우리나라에 열릴 그 모든 시스템들은 다 구축이 끝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사회가 열리는 이 임박한 이때 여러분 자연 이상해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 붕괴하려는 거 보십시오. 내일 제가 경제 붕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요. 사람들 이상해지는 거 보십시오. 죄악이 막 사람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세상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보십시오. 지진들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화산 폭발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베리칩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공교롭게도 그거와 맞물려서 이 땅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지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께서 다 오셨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들까만 고민하면서 오직 그것만 고민하면서 매일 기도 말씀에 미친 듯이 전력 투구하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사십시오.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짐승의 표가 얼마나 가까이 우리 삶에 다가와 있는지 이제 약간의 두려움마저 들 정도로, 일 정도로 그렇게 긴박하게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니 안 맞니 그렇게 어리석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말게 하시고 그냥 성경과 되어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시오. 부디 마지막 때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때 보기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